면역세포의 약 7-80%는 장에 집중되어 있다. 췌전선이 뚫리면 후방은 순식간에 허물어진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 건강하면 심플하게 산다. 반건강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감기 바이러스만큼 흔한 것도 드물다. 감기 바이러스는 발견된 종류만도 200개가 넘고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 예방하기도 어렵다. 그만큼 감기에 걸리기도 쉬운데 면역력이 강하면 설령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우리 몸의 면역계가 보기 좋게 퇴치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결국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에 잘 걸리는데 면역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장기가 바로 장이다. 면역세포의 7-80%는 장에 존재한다. 우리 주변에는 호시탐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군이 가득하다. 우리 몸은 코와 피부로 호흡을 하면서 또는 음식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균과 유해물질을 받아들인다. 그런데도 대부분 무사한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계 덕분이다. 면역계는 아주 똑똑하고 정교한 시스템이다. 외부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 들어오면 즉각 경계 경보를 울리고 방어체계를 가동한다. 면역력이 강할 때는 면역세포가 적군을 쉽게 이기기 때문에 병이 나지 않는다. 면역세포는 외부의 나쁜 침입자들과 싸우는 우리의 소중한 아군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아군을 잘 배치해야 한다. 당연히 적군이 수시로 출몰하는 곳에는 많은 아군을 배치해야 하는데 가장 많이 적군이 침몰하는 지역이 바로 장이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약 7-80%는 장에 집중되어 있다. 장이 약해 장에 배치된 면역세포들이 잘 싸우지 못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장은 예전보다 외부 침입자들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 환경이 오염되고 가공식품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이 더 많아진 데다 독이나 마찬가지인 술과 담배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장형관 림프 조직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적군과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 지치게 된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많다. 병원을 찾아 우울증을 치료하는데도 잘 낫지 않아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장 건강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우울증이나 꼭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평소 우울감과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속이 좋지 않으니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단순히 기분 문제만은 아니다. 의학적으로 장이 나쁠 때 우울해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진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은 뇌의 중추신경계, 위장관, 혈소판 등에 존재하는데 전체 세로토닌의 약 90%는 장에서 만들어져 장에 존재한다. 장 중에서도 소장 점막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에는 고작해야 5에서 10% 정도의 세로토닌이 있을 뿐이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긴다. 항상 기분이 좋아 들떠있는 상태도 우울증만큼이나 심각한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세로토닌을 만들어 행복을 느끼게 하다가도 너무 세로토닌 양이 많다고 판단되면 재흡수에 적당한 농도를 유지한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물은 대부분 세로토닌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들이다. 세로토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줄어든다.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세로토닌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 한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90%나 되기 때문에 장이 나빠 제대로 세로토닌을 생성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기 쉽다.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장내 유익균이 많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잘 생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는다. 안타깝게도 먹거리는 많아졌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예전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안전하지 않다.
축산업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물들에게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를 투여해 키운다. 고기를 섭취할 때 함께 먹는 성장 촉진제와 항생제가 우리 몸의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가공식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도 건강에 해롭다. 게다가 이런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장기간 섭취했을 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 알레르기성 질환은 장 건강과 비례한다.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알레르기성 질환이 증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보다 장으로 유입되는 독소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다. 알레르기와 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을 알아내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레르기를 좀 더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새는 장부터 복구해야 한다.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익균을 많이 늘리면 장 점막이 다시 쫀쫀해진다. 밀가루와 알레르기성 비염. 오랫동안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한 환자가 있었다. 혹시 장이 나빠 불편하시진 않나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급성 알레르기 검사를 했고 별 이상이 없었다기에 장 건강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종종 새는 장 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비염 씨는 장에 관한 한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환자에게 만성 알레르기 검사를 권했다. 만성 알레르기 검사 결과 밀가루 속 단백질인 글루텐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염 씨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즐겨 먹던 음식이 빵이었기 때문이다. 밀가루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데 빵과 국수를 주식처럼 먹었으니 그동안 장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만성 음식물 알레르기는 금방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극이 쌓이고 쌓이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빵과 국수가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켰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알레르기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빵과 국수를 수시로 즐기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은 점점 더 약해졌고 그 여파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밀가루가 알레르기의 원인인 경우 무엇보다 밀가루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밀가루에 지친 장을 회복하고자 아침과 저녁은 유동식으로 하고 점심만 한식을 먹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내원한 환자는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좋아졌다며 신기해했다. 증상이 호전되자 처음에는 일주일도 자신 없다던 환자가 자발적으로 계속 해보고 싶다고 했다. 2주간 더 지속한 후 이 비염 씨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알레르기 비염 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보통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원인이 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동시에 장 회복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만성 알레르기는 장이 튼튼해 면역력이 좋으면 발현이 덜 되기 때문이다. 장 회복 프로그램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장에 유익한 균을 늘려주는 것이 기본이다. 알레르기는 만성 질환이다. 증상이 호전되었어도 다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으면 재발할 수 있다. 물론 장이 튼튼해지면 재발에도 예전보다는 강도가 약해지기도 하지만 평생 주의하고 관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밀가루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다 좋지 않지만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쁘다.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을 구성하는 글리아딘 단백질의 구조가 갑상선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면역계가 글루텐 성분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할 때 애꿎은 갑상선까지 공격을 당해 갑상선이 망가지고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꼭 밀가루를 끊어야 한다. 이송주 저자의 장 건강하면 심플하게 산다. 레몬복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나는 미니멀리스트 이기주의자입니다. 시부씨가 쓴 책에서도 시부씨가 잠깐 음식, 그러니까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후로 저도 장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조금 평소보다는 높아졌었는데요. 이렇게 잘 정리된 책을 보니까 더 확신이 섰어요.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사실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별로 추천받지 않았는데 그냥
그냥 저는 약을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특히 호주에는 여기는 좀 헤이피버라고 불리는 걸 앓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텔파스트라는 약을 하루 걸러 한 번씩 먹거나 조금 심할 때는 매일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기는 식단이라는 노박 조코비치라는 테니스 선수가 쓴 책에도 나오는데요. 조코비치 선수도 원래는 몰랐어요. 본인이 글루텐에 민감한지. 근데 정말로 이제 조언을 받고 글루텐을 끊고 식생활을 확 바꾸고 나서 진짜 항상 거의 세계 챔피언이잖아요. 너무 정말 재미가 없을 정도로 거의 항상 이기는 그런 선수가 됐는데요. 그만큼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음식이 장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장을 청소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 중 하나가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래요. 물 마시는 거 피부 좋아진 데서 마셨는데 화장실만 많이 가고 피부 좋아지는 거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렇구나. 사람마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피부가 변하지 않는다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잘 마셔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특히 배고픔이랑 목마름이랑 구분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물을 잘 안 마시는 일이 많대요. 그래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탈수에 시달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살아가는 거죠. 항상 피곤하고 독소랑 노폐물이 배출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돼서 결과적으로 영양소와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대요. 가장 좋은 물은 깨끗하고 미네랄 풍부한 물. 대신 또 중요한 건 역삼 투합 방식을 사용하는 정수기는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 다 걸러내기 때문에 건강한 물은 아니래요. 무생무치 맹물을 너무 마시기 힘드시면 레몬을 한 조각 쭉 짜서 이렇게 마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한 맛이 나잖아요. 오전에 1리터, 오후에 1리터 이렇게 약간 미온수로 마시는 게 좋대요. 그리고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2, 3주면 괜찮아진대요. 그 기간 동안 좀 힘들어도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해요. 이 책을 쓴 이송주 저자는 의사인데요. 어릴 때 슈바이처 박사 위인전을 읽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느 날 한 40대 중반 여성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해서 내원했는데 갑상선염이 의심돼서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모양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근데 이 저자가 자기도 모르게 정상인 갑상선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 목에 딱 기계를 갖다 댔는데 울퉁불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 갑상선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환자한테 이제 건강한 걸 보여주려고 본인 목에 갖다 댔는데 본인도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때쯤에 한창 많이 드셨대요. 근데 식탐이 많은 그러니까 나를 막 자책하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자책을 하셨는데 사실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능이 저하돼서 급격하게 살이 찌는 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참 몸은 대단하다.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힘이 있다. 좀 신기하죠. 정말 우연히 그 기계를 본인 갑상선에 대지 않았다면 계속 만성피로가 왜인지도 모르고 뚱뚱한 것도 병이 아니라고 위안하면서 살았을지 모른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혹시 식욕을 막 주체를 못하고 막 살이 급격하게 갑자기 찌시고 막 너무 피곤하고 그러신 분들은 한번 그냥 검진 가볍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 건강 꼭 챙기시고요. 잊지 말고 물 잘 챙겨 드시고 혹시 만성적으로 감기, 우울증, 비만, 비염 앓고 계시다면 건강한 음식 그리고 질 좋은 유산균 잘 챙겨 드시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상태가 안 좋은 걸 수 있으니까요.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